침샘 비대증. 어제 침샘 양성 종양 진단을 받은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신경차단 시술을 했습니다. 종양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평생을 달고 살았던 침샘 비대증, 그리고 원인도 알 수 없었던 두통, 목결림, 어깨결림, 허리 통증, 등 통증까지를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가 해서 부인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치료 다음 날이죠.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입이 좀 덜 벌어져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 목, 어깨, 허리 등 쪽의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로 침샘을 제거하자는 말뿐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을 영원히 잊지 못할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진료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분의 증례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는 좌측 이하선 양성 종양으로 진단했고, 우리 병원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침샘 비대증, 구강 건조증, 턱관절 내장증으로 진단했습니다. 침샘 비대증이 20년 전부터 발생해서 점점 심해졌고 결국은 양성 종양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통증도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꽤 12에서 5 정도 있었고, 뒷목과 어깨 통증 3년 전부터 발생했고, 편두통은 4, 5년 전부터 발생했는데 측두근, 후두근 쪽에 눈통증, 소화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압이 올라갈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리고 미주신경이 눌리면은 이렇게 소화장애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 진단을 했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러한 침샘 비대증과 구강 건조증, 입냄새, 원인 모를 두통, 목결림, 어깨결림은 이런 치료 방법을 찾아서 루이빈 치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경차단술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하고 30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첫째, 뇌압이 저하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셨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 이것은 뇌의 혈액순환이 다시 복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느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신경의 안정화, 부신경이 이제 눌리지 않게 되면서 어깨 올릴 때 승모근이 가벼워졌고 고개 돌릴 때 목이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시야도 더 많이 보이는 거. 이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시야의 확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받고 흉쇄 유동근과 이유동근과 승모근을 눌러봤을 때 아픈 것이 줄어든 것을 환자분이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측두근의 아픔도 눌렀을 때 저하된 것을 30분 후에 봤습니다. 환자분은 해방감을 느낀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하선 침샘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 첫째는 다른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하선 절제술이 있고 루이빈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먼저 이하선 절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귀 앞에서부터 밑에까지 절개를 한 다음에 이 침샘을 제거하게 되는데, 침샘 안에는 이렇게 안면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이분도 이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니 안면신경이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술하는 부분을 보면 절개를 하고 안에는 침샘을 제거하고 다시 꾸며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거하느냐? 보통은 천엽 제거 수술이라고 침샘의 바깥 부분, 그러니까 안면신경의 바깥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더 깊이 제거하다 보면 이 안면신경에 손상을 줄 위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안면신경은 얼굴을 표정을 짓는 신경이죠. 이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한쪽은 움직이지 않고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움직이지 않는 쪽이 이제 마비된 쪽이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MRI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양성 종양은
뚜렷한 경계를 가지면서 침샘이 앞에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침샘이 좀 밀려나고 양성 종양 이런 방식으로 종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수술을 제거하느냐 양성 종양이니까 두면서 침샘 비대증이 없어졌을 때 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신경치단술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침샘은 이렇게 점선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안쪽으로도 깊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깊은 부분까지 보면은 안에 혈관, 이게 내경 정맥이고 내경 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이 침샘의 압박을 받으면서 눌리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신경들도 부신경을 비롯한 미주신경들, 설인신경, 여러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 통증과 뇌압 상승도 함께 더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침샘 비대증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원인 치료가 돼야 된다. 그냥 겉에만 잘라냈을 때 이 안에 눌리던 조직들은 그대로 눌리고 있게 되니까 연관되어 있는 통증들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순 침샘 비대증이 왜 생기는가? 침샘이 왜 커졌을까? 이 침샘으로 들어오는 신경, 이 신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설인신경인데 설인신경이 자극받으면은 침샘 자체가 자극돼서 커진다. 그리고 이 설인신경이 그 다음에 이계직도신경으로 와서 침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계직도신경이 자극되면 또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안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은 침이 입안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 침샘이 비대합니다. 이분도 밥을 먹으면 식사는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침이 입안으로 나와야 될 침이 입안으로 잘 나오지 못하니까 입안은 건조해지고 그리고 침샘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분비 이상, 당뇨를 비롯한 내분비가 이런 현상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렇게 침샘 비대증이 있으면 아까 제가 MRI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혈관이 눌리면서 뇌압이 올라가고 부원 건조증, 이마렘 생겨 뇌압 상승이 올라가면서 눈통증, 두통, 그리고 이명, 코에 막힘 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뇌압이 올라가면서 뇌 안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3차 신경통, 안면신경, 긴장, 미주신경, 실조증이 생길 수 있고 목에서 부신경이 눌리면서 목과 어깨의 원인모를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침샘 비대증의 문제입니다. 원인 치료가 되려면 이러한 근본적으로 신경이 안정화된다. 설신경이나 이해축대신경 이런 것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복근과 외측근이 이완돼야 되고 안면 근육이 이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육들이 바로 침샘의 신경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의 이완이 이런 침샘의 원인 치료의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게 신경 차단술을 했을 때 이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료했을 때 원인 치료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우선 비대한 침샘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지겠죠. 귀 뒤에 부풀었던 침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침샘이 눌렀던 내경정맥이 이제 안 누르게 되면 뇌 혈류가 정상화되면서 뇌압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두통증과 눈통증, 그리고 이제 코, 귀에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부신경이 안정화되면서 부신경이 목과 어깨에 분포하죠. 이런 등에 분포하는 목, 어깨, 등의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침샘 비대증 단순한 외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뇌압 상승과 다른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